빅딜팀 3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빅딜팀의 목적은 영화는 사회를 반영한다는 가설 아래 영화 속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bechdel 테스트는 최소한의 젠더 개념만을 확인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 지표임에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 2차 발표까지는 미디어는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왜 bechdel 테스트만으로는 부족한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했습니다. 저희 팀에 있어서 계피는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 이해를 돕는 내용의 비중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계피는 프로젝트를 뒷받침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물론 이번 발표에서는 이전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시각화 중심의 설명이 중심이 됩니다. 이전 발표가 설명 중심이었던 것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전에 관련 설명을 못 들으셨던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동영상이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발표에서 피드백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문이 있어 피드백과 그 답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화에 등장한 엑스트라나 인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관한 답변입니다. 빅딜팀은 주요 인물 외에도 영화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데이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등장인물의 정보를 모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영화 선정 관련한 답변입니다. 다수의 선택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생각 아래 흥행을 기준으로 삼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정보를 참고하여 영화를 선정하였으며 2016년 기준 이전 이후의 영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신과 함께는 시리즈물이어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계피 시각화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시각 자료와 함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선정에 개개인의 의견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질문은 위의 답변으로 한 번 더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의 성별이 여성 서사 작품과 관계 있는지에 조사를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빅딜팀의 프로젝트는 영화 내에서 여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으로 감독의 성별과 여성 서사 작품 관계는 논외의 이야기라 따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각 영화별 시각화입니다. 노드의 크기는 디그리로 설정했고 노드의 색상은 젠더로 설정했습니다. 디그리가 가장 높은 사람은 극 중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엣지의 색상은 릴레이션으로 설정했고 엣지의 굵기는 웨이트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웨이트는 등장, 대사 횟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엣지 웨이트가 높은 사람들은 대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각 영화별 시각화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은 어떤 인물이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디그리의 정도를 1에서 22까지 있다면 연결 정도가 적은 1에서 10의 노드는 제거하고 분석했습니다. 도둑들에서 중요한 인물은 의외로 조연인 앤드류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는 마카오박, 뽀빠이, 예니콜, 첸 등으로 나타납니다. 암살에서 중요한 인물은 염석진으로 나타나며 뒤이어 안호균, 하와이안 피스톨, 강인국이 나타납니다. 극한 직업에서는 고반장이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며 동료인 마형사, 장형사, 영호가 뒤를 잇습니다. 기생충에서는 기택의 아들 기우가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며 기택, 기정, 영교 등이 중요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엣지가 높은 부분은 영화 도둑들에서 뽀빠이가 펩시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암살에서는 하와이안 피스톨이 안호균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극한 직업에서는 고반장이 영호에게, 영호가 고반장에게 말하는 것이, 기생충에서는 영교가 기정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위의 시각화로 도둑들의 중요한 인물은 앤드류이지만 뽀빠이의 대사량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암살에서 중요한 인물은 염석진이지만 대사는 하와이안 피스톨이 가장 많았으며 극한 직업 속 중요한 인물은 고반장이고 고반장과 영호가 서로 나눈 대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기생충에서 중요한 사람은 기우이지만 영교의 대사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영화 중 여성의 비중이 높으면서 대사량이 많은 영화는 기생충 단 하나였습니다. 전체 영화 시각화입니다. 노드의 크기는 디그리로 설정하였으며 데이터의 양이 많아 노드가 보이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20, 최대 120의 크기를 적용했습니다. 노드의 색상은 젠더로 설정하였으며 많은 정보 속 노드의 정보로 성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체 시각화에서는 고정관념 속 성별색인 여성은 빨강, 남성은 파랑,
여성과 남성이 함께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 색과 구분하기 위해 노란색으로 설정했습니다. 엣지의 색과 굵기는 웨이트로 설정하였으며 여성 전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필터에서 파티션의 젠더 항목, 그중 피메일 항목만 선택해 시각화했습니다. 먼저 노드만 시각화한 것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영화를 성별과 디그리를 기준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노드들의 색의 비율로 보았을 때 남성 인물을 나타내는 색이 여성 인물을 나타내는 빨간색 노드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드와 엣지가 모두 보여진 상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성 인물의 수는 적지만 굵은 엣지들이 여성 캐릭터와 많이 연결된 것을 보았을 때 여성이 주요 인물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드와 라벨을 확인해 보았을 때 도둑들, 기생충과 같이 여성 인물 자체가 많이 등장하는 영화가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살, 극한 직업의 경우 작품 내 활약한 여성 인물이 있으나 다른 여성 인물들이 적고 그들의 연결, 즉 엣지도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에 전체 데이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노드의 수가 적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빅딜팀은 모든 인물들의 정보를 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인물 외 주변 인물의 여성 성별 비중도 적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젠더별 데이터 분석입니다. 영화 선정 과정에서 2019년작을 두 가지 선정 후 진행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로 보여드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각 영화의 여성과 남성 시각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노드의 색은 젠더, 노드의 크기는 디그리, 엣지의 색과 굵기는 웨이트로 전체 데이터 시각화와 동일하지만 각 영화의 성별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필터는 무비 네임을 사용하고 서브 필터로 젠더를 사용하여 시각화했습니다. 2016년도 이전 작품들입니다. 먼저 2012년도 작품 도둑들입니다. 앞에서 전체 여성 데이터만 보았을 때는 도둑들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많고 비중도 높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전체를 구성하는 인물의 성별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주연의 비중도 조연의 수도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작품 암살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은 양상이 나타납니다. 안호균이라는 주요 인물이 있긴 하지만 주변 인물들과 수와 성별을 확인해 보시면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도 후의 작품입니다. 먼저 2019년도 1월 작품 극한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에 장형사라는 인물이 주요하게 나타나서 이 시각화를 보시기 전에는 극한 직업은 이전 영화와 다를 것이다 라고 어림짐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6년도 이전 영화보다 큰 폭으로 여성 인물들이 적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특히 이 영화에서는 여성 인물 간의 연결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5월 작품 기생충입니다. 이전 영화들과 다르게 여성과 남성 인물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한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의 비중도 유사합니다. 다음은 관계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빅딜팀은 초반 데이터를 모을 때 인물 간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중간의 관계가 달라지면 노드의 이름을 변경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인물의 중요도를 파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각화에서는 나눠지는 인물 간의 관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수정 작업을 거쳐 분석하고 기존의 관계 데이터는 따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도 앞선 방식과 같이 전체와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발표에 나오는 워드 클라우드는 태블로로 작업했으며 더보기란에 게재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셨을 때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몇 번 카운트가 되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둑들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전체 관계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다채로운 관계들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여성인물 관계에서는 보다 단편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살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독립군의 스토리를 담은 만큼 다양한 관계를 전체 워드 클라우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관계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독립군을 제외하고는 영화 내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주목하셔야 할 것은 가장 많은 카운트가 7이라는 사실입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데이터 내 가장 높은 카운트를 크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얼핏 보면 여성의 관계도 무척 중요했다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적은 데이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합니다. 극한 직업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극한 직업도 암살과 마찬가지로 여성 인물 관계 카운트는 8이 최대입니다. 또한 다른 여성 인물과의 관계보다 독백이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여성과의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기생충도 앞서 나타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여성과의 관계 카운트가 94로 가장 높습니다. 또한 기생충은 기택내 가족이 영교의 집에 고용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라 피고용, 고용이 남녀 불문하고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체 시각화의 한계입니다. 먼저 도둑들입니다. 여성 인물의 노드가 크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이나 실제 영화에서 여성 인물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도둑들의 장면입니다. 도둑들의 시나리오를 잠깐 읽어드리자면 마카오박이 너 줄 타는 애구나 라고 하자 애니콜이 조심해요 치마가 짧아요 라고 말하고 마카오박이 여자는 머리가 길고 치마는 짧아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앤드류의 그거 삼삼하게 잘 빠졌네. 너 성형수술했냐? 라는 대사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백델 테스트의 보완점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각화 과정에서 한계점을 발견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둑들의 데이터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전체 시각화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영화마다 원본 데이터의 크기가 달라 노드의 크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한계점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2차 발표에서 보완된 백델 테스트를 제시하고자 했고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딜팀은 최소한의 젠더 개념을 파악했던 백델 테스트와 다르게 성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코모리 테스트를 기반으로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어도 한 명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할 것. 기존의 백델 테스트는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2명이 등장해야 했기에 여성 인물 1인이 이끌어가는 경우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혔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 중 최소 1명은 다른 인물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서사를 가질 것. 단순한 엑스트라로만 소비되지 않고 주요 인물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여성의 서사가 남성의 캐릭터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 유명한 007 시리즈에서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와 본드걸이죠. 최근에 와서는 양상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주요하지만 제임스 본드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서사가 남성의 서사를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기준을 넣었습니다. 네 번째, 여성 캐릭터 간의 대화를 포함할 것. 여성 캐릭터 간의 관계는 연대나 갈등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필요합니다.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에서부터 단순히 소비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액션이 등장하는 영화에서 여성의 액션 장면이 포함될 것. 그동안 남성이 여성을 보호하는 스토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극한 직업에서 장형사와 같이 여성도 능동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별에 따른 성적 대상화가 나타나는 장면이 없을 것.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스토리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딜팀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스토리의 진행과 불필요한 가슴 노출과 같은 장면은 인간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이러한 장면을 지양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구축입니다. 빅딜팀이 구축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모습입니다. 상단 메뉴 구성과 세부 메뉴 구성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꾸준히 수정과 업데이트를 반복하고 있으며 곧 완성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방문을 적극 권장합니다. 선정된 영화 중 보완된 백델 테스트를 통과하는 영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빅딜팀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직접 지금 시청해 보고 계신 영화들을 적용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빅딜팀의 마지막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